제사를 앞둔 새벽 유보나는 시댁이 아니라 영업 3팀의 비밀 작업실에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카지노 내부 도면과 출입 명단이 펼쳐져 있었다. 중앙에는 다음 표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재계 서열 상위권에 속하는 성운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차도혁. 보나는 식탁 위에 제기와 과일을 늘어놓은 채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카지노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다. VIP 전용 객실과 비밀 금고, 직원 통로까지 표시된 도면이었다. 이번 클라이언트가 지목한 대상은 대광그룹 막내 아들 최민석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고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의 돈과 권력 뒤에 숨었다. 폭행과 도박은 기본이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합의금 몇 푼으로 빠져나왔다. 최근에는 대광그룹 비자금을 관리하며 카지노에 숨어 지냈다. 봉팔은 최민석의 사진을 테이블 가운데 내려놓았다. 일명 로열 패밀리. 개차반 막내 아들이지. 현남이 피해자 명단을 넘겼다. 확인된 사람만 6이에요. 대부분 최민석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비자금 운반에 이용당한 사람들이고요. 태민은 카지노 도면의 한 구역을 확대했다. 34층을 통째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일반 투숙객은 들어갈 수 없고 전용 승강기에 지문 인증까지 있어요. 모나는 최민석의 이동 경로를 살폈다. 밖으로 나오게 만들면요.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대광건설 현장 점검을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보고하러 가요. 봉팔이 새로운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남자는 최민석의 수행비서 강재현이었다. 문제는 이 사람이다. 10년 동안 최민석 뒤처리를 맡았어. 합의금 전달부터 증거인멸까지 전부 이자가 처리했지. 보나는 피해자 명단 마지막에 적힌 이름을 바라봤다. 정우석. 대광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불과 이틀 전까지 내부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정우석 씨부터 찾아야겠네요. 봉팔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의뢰는 최민석이야. 정우석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살아있다면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찾다가 내 정체가 드러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의뢰 범위 바뀌라고 모른 척 하자는 겁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봉팔은 지난 사건 이후 달라진 보나를 알고 있었다. 예전에 킹피셔는 임무만 보고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의 보나는 표적 주변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것은 약점이면서도 이전의 킹피셔에게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었다. 봉팔이 도면을 접었다. 정우석의 생존 여부부터 확인한다. 대신 단독 행동은 금지야. 모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휴대전화가 울렸다. 선자였다. 어머니,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요. 설마 오늘도 늦는다는 말은 아니겠지? 모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다. 시댁 제삿날이었다. 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큰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으면 어떡해? 아침부터 전이며 나물이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보나는 카지노 도면과 제사 음식 목록을 번갈아 바라봤다. 현남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잊고 있었어요. 임무 계획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태민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 음식은 실패했을 때 재도전이 어렵습니다. 보나는 두 사람을 노려본 뒤 가방을 챙겼다. 대광건설 자료 정리해서 보내줘요. 정우석 씨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공사장부터 확인할게요. 봉팔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오늘은 집에 있어. 정우석 씨에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도 가족에게 시간이 없을 수 있어. 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보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선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를 가리키며 지시를 쏟아냈다. 동태전은 너무 두껍게 부치면 안 돼. 나물에는 마늘 넣지 말고. 꼬치는 색깔 순서 맞춰서 꽂아. 네, 어머니. 그리고 과일도 다시 깎아. 가장자리 모양이 이게 뭐니? 보나는 과도를 내려다봤다. 멀리 있는 표적의 움직임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과 껍질 하나는 선자가 원하는 두께로 깎지 못했다. 율은 거실 바닥에 앉아 새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다. 태성이 다가가 율의 옆에 앉았다. 율아, 이 인형은 누구야? 내 동생. 동생? 응.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밥도 주고 재워줄 거야. 태성은 유리 인형을 품에 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대. 율은 인형을 태성에게 내밀었다. 아빠도 안아봐. 태성이 인형을 받아들자 율은 부엌에 있는 보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오늘도 회사 가. 보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오늘은 안 가. 유리하고 같이 있을 거야. 진짜? 약속할게. 선자는 그런 보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봤다. 애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부터 하지 마.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에 얼굴 보기가 힘드니?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보나도 일하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 일했어. 그래도 집안일은 다 했어. 그때 어머니가 힘드셨다고 며느리도 똑같이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얘를 잡아먹기라도 했니? 우리 집 제사인데 며느리에게 노동 전담시킨다는 건 너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선자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노동 전담? 내 마누라 전 좀 부치게 했다고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해? 전만 부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혼자 준비했잖아요. 보나는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여보, 그만해. 내가 할 수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랑 혼자 해야 하는 건 다른 문제야. 태성은 앞치마를 가져와 직접 둘렀다. 뭐부터 하면 돼? 선자가 말없이 태성을 노려보자 율도 작은 앞치마를 찾아 입었다. 나도 할래? 보나는 태성과 율을 바라보다가 옅게 웃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도 보나는 그 평범한 저녁을 누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태성은 아직 아내의 진짜 직업을 몰랐다. 지난 사건 현장에서 보인 보나의 움직임과 아기상어 스티커를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질문은 삼켰다. 대답을 듣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커다란 해외 배송 상자가 도착했다. 태성이 상자를 들여오며 물었다. 당신이 주문한 거야? 송장을 확인한 보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발신인은 머셔였다. 머셔에서 선물을 보냈네. 조만간 한국에 오겠대. 그 말을 들은 태민이 굳은 얼굴로 상자를 바라봤다. 태민은 제사 음식을 돕는다는 핑계로 보나의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방 안에는 카지노 보안 장치를 무력화할 장비가 들어있었다. 보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상자를 방으로 옮겼다. 상자 안에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검은색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영어로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왕관을 쓴 사냥감은 혼자 죽지 않는다. 만년필 내부에는 작은 메모리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태민이 노트북에 연결하자 대광그룹 비자금 장부 일부와 정우석이 촬영한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 정우석은 공사장 자재 창고에 숨어 있었다. 이 기록이 공개되면 대광건설은 무너집니다. 최민석 전무가 부실 자재를 승인했고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영상 끝에 강재현이 창고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보나가 시간을 확인했다. 이틀 전 밤이었다. 태민이 파일의 위치 정보를 분석했다. 정우석 씨 휴대전화에서 직접 전송된 게 아닙니다. 공사장 안전 서버에 자동 저장된 영상이에요. 그럼 머셔는 어떻게 이걸 가졌지? 대광그룹 내부에 사람이 있거나 이미 서버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나는 검은 카드를 뒤집었다. 뒷면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카지노에 VIP 객실이 있는 층이었다. 머셔가 우리한테 최민석을 넘긴 게 아니야. 태민이 낮게 말했다. 우리를 최민석에게 보내려는 겁니다. 보나는 만년필을 챙겼다. 먼저 정우석 씨부터 찾아야 해. 그 시각 대광건설 공사장 옥상에서는 강재현이 정우석을 난간 앞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정우석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자료가 어디로 갔지? 당신들이 못 찾는 곳. 최민석 전무님이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잖아. 돈 받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그 돈도 사람들 목숨값이겠지. 강재현은 정우석의 멱살을 붙잡았다. 가족 생각 안 해? 내 가족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정우석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다. 최민석이 시켰다고 말해. 회장도 알고 있었어? 강재현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녹음기를 빼앗았다. 그러게 왜 까불어?
강재현은 정우석을 난간 밖으로 밀었다. 아래로 추락한 정우석은 공사장 바닥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강재현은 한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리했습니다. 최민석은 카지노 테이블 앞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가진 건 아직 못 찾았습니다. 최민석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정리한 게 아니잖아. 서버와 자택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 그 장부가 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검찰 손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죽어. 전화를 끄는 최민석은 딜러에게 새로운 칩을 던졌다. 오늘은 제삿날로 잡아야겠네. 누구 제사 말씀이십니까? 내 돈 건드린 놈.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정우석의 추락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태성은 옥상 난간과 자재 창고를 오가며 흔적을 확인했다. 정우석의 안전모는 추락 지점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작업화 바닥에는 옥상에 없는 붉은 도료가 묻어 있었다. 그가 추락하기 전 다른 장소에서 끌려왔다는 증거였다. 태성은 현장을 통제하던 이동진에게 다가갔다. 이제부터 확인해봐야죠. 단순한 사고인지 사고로 위장된 죽음인지. 어쨌든 그 뒤에는 회장이 있는 거고. 동진은 태성을 막아섰다. 결론부터 정해놓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정우석 씨가 대광건설 비자금을 취재진에 넘기려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취재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또 납치됩니다. 태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님한테 먼저 말하는 겁니다. 범성훈이 정우석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가져왔다. 사망 전 마지막 통화 상대는 강재현이었다. 성훈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거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시무시한 사건 같아요. 동진은 강재현의 신원을 확인했다. 폭행 사건 합의와 실종 사건마다 그의 이름이 주변에 등장했다. 그러나 언제나 참고인 조사만 받고 빠져나갔다. 태성이 정우석의 작업복에서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다. 카지노 VIP 회원에게 지급되는 골드칩의 일부였다. 정우석 씨가 죽기 전에 카지노에 갔거나 카지노에서 온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성훈이 물었다. 공조수사? 경찰과 기자가 무슨 공조입니까? 동진이 잘라 말했지만 태성은 이미 칩의 문양을 촬영하고 있었다. 기사는 미루겠습니다. 대신 제가 확인한 건 공유하죠. 동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카지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영업 3팀도 정우석의 죽음을 확인했다. 봉팔은 최민석 제거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이 붙었다. 지금 최민석을 처리하면 정우석 사건도 미제로 남아. 모나는 카지노 출입증을 집어들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증거를 먼저 가져와야죠. 이거 제가 할게요. 현남이 보나의 손에서 출입증을 가져갔다. 선배가 현장에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지난번 일로 경찰도 선배를 의심하고 있어요. 최민석은 여자를 물건처럼 봐. 내가 혼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경계부터 풀겠지. 그게 더 위험해. 저도 영업 3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시 따라. 모나는 출입증을 되찾았다. 봉팔이 두 사람을 말렸다. 둘 다 들어간다. 모나는 VIP 고객으로 접근하고 현남은 딜러로 잠입해. 태민은 외부에서 통신을 맡아. 봉팔 씨는요? 강재현을 찾는다. 정우석을 죽인 건 그자일 가능성이 커. 모나는 머셔가 보낸 검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머셔가 왜 하필 지금 돌아오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봉팔의 표정이 굳었다. 머셔는 이유 없이 선물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 게 있습니까? 그자가 한국에 오면 우리 중 누군가는 선택해야 할 거다. 무슨 선택이요? 봉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보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카지노에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은 최민석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정우석이 남긴 장부 원본과 강재현의 범행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현남은 딜러로 위장해 최민석의 테이블을 맡았다. 최민석은 보나가 거액의 칩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다 직접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람 얼굴 외우는 게 취미세요? 예쁜 얼굴만. 보나는 무심하게 카드를 내려놓았다. 최민석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얼마를 잃어야 나하고 술 한잔할 생각이 들까? 제가 잃는다고 누가 그래요? 보나는 연이어 판을 가져갔다. 최민석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자를 견디지 못했다. 보나는 마지막 패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민석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내 허락 없이 일어나도 되나? 보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알아요. 아버지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 새끼가. 그가 보나를 끌어당기려는 순간 현남이 술잔을 내밀며 사이를 가로막았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최민석은 현남을 거칠게 밀쳤다. 보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꺾으려다 멈췄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최민석은 보나의 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34층으로 올라와. 거기서는 아버지 이름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는 객실 열쇠를 보나의 손에 쥐어주고 자리를 떠났다. 현남이 낮게 물었다. 괜찮아요? 계획대로 됐어. 34층으로 올라갈게. 저도 같이 가요. 서버실로 가. 정우석 씨 영상 원본부터 찾아. 보나는 전용 승강기에 올랐다. 태민이 통신으로 안내했다. 복도 끝 두 번째 방이 금고실입니다. 그런데 내부 열감지에 3명이 잡혀요. 최민석과 경호원 둘이겠지. 아닙니다. 최민석은 아직 아래층입니다. 보나가 34층에 도착하자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금고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는 봉팔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피를 흘리는 강재현이 쓰러져 있었다. 보나는 봉팔을 바라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봉팔은 강재현의 손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정우석이 남긴 마지막 증거야. 강재현을 죽인 겁니까? 아직 살아있어. 보나가 강재현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은 남아있었다. 강재현이 힘겹게 눈을 뜨며 보나의 얼굴을 확인했다. 당신이 킹피셔구나. 봉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한테 들었지? 강재현은 피 묻은 웃음을 보였다. 최민석 전무는 미끼야. 누가 킹피셔인지 확인하려고 판을 만든 거라고. 누가? 강재현의 시선이 검은 카드로 향했다. 머셔. 복도에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봉팔은 녹음기를 보나에게 건넸다. 넌 빠져나가. 내가 막는다. 같이 가요. 머셔가 돌아왔다면 계획이 바뀌었어. 무슨 계획이요? 유리부터 지켜. 딸의 이름이 나오자 보나의 얼굴이 굳었다. 유리를 어떻게 알아요? 봉팔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보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선자의 번호였다. 보나가 전화를 받자 선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보나야,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요. 무슨 일이에요? 유리가 안 보여. 보나는 금고실 문을 붙잡았다. 아까 집에 있었잖아요. 인형 데리고 놀이터에 간다고 했어. 잠깐만 있다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머니, 유리 휴대전화는요? 집에 두고 갔어. 선자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무너졌다. 유리가 없어졌어. 보나는 복도로 뛰어나갔다. 아래층에서 최민석이 경호원들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현남은 서버실에 갇혔고 태민과의 통신도 끊겼다. 보나의 휴대전화에 낯선 영상이 도착했다. 율은 어두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품에는 태성이 조금 전 안아줬던 새 인형이 들려 있었다. 율의 옆에 앉은 남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인형의 배를 갈라 작은 장치를 꺼냈다. 머셔가 보낸 만년필과 같은 문양이었다. 곧이어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다. 킹피셔의 범행 방식은 단지 저격만 있는 건 아니다. 보나는 영상 속 차창에 비친 건물을 확인했다. 대광건설 공사장이었다. 정우석이 추락해 죽은 바로 그곳이었다. 보나는 봉팔을 돌아봤다. 머셔가 왜 유리를 데려갔죠? 봉팔이 다가왔지만 보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지금은 유리를 찾는 게 먼저야. 유리를 왜 노리는지 말해요. 봉팔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변조되지 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보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오래전 자신에게 처음 총을 쥐어주고 킹피셔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 머셔였다. 오랜만이야, 보나? 보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유리 건드리지 마. 아이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직은. 원하는 게 뭐야? 최민석을 죽이고 정우석의 장부를 가져와. 그게 전부야? 아니. 머셔는 유리 안고 있는 인형을 가리켰다. 내 딸이 품고 있는 인형 안에 대광그룹 회장을 끝낼 증거가 들어있어. 보나의 시선이 봉팔에게 향했다. 머셔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그리고 김봉팔을 죽여. 보나는 천천히 봉팔을 바라봤다. 왜 봉팔 씨를 죽이라는 거지? 머셔의 대답은 짧았다. 그 남자가 내 남편에게 킹피셔의 정체를 팔았으니까. 통화가 끊겼다. 그 시각 태성은 정우석의 녹음 파일을 복구하고 있었다. 파일 끝에는 강재현의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태성은 그 목소리를 듣자 움직임을 멈췄다. 몇 시간 전 보나의 집에서 제사 음식을 나르던 남자. 유난히 자신을 피하던 영업 3팀의 팀장. 김봉팔이었다. 녹음 속 봉팔이 말했다. 유보나가 킹피셔라는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대신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태성은 곧바로 보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보나가 아니었다. 머셔였다. 권태성 기자님, 이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셔가 영상 하나를 전송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보나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복도 끝에는 최민석이 서 있었다. 그리고 다른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유리 있었다. 아내를 막으면 딸이 죽고 아내를 돕는다면 당신이 믿었던 정의가 죽습니다. 태성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공사장으로 달려갔다. 한편 보나는 34층 복도에서 봉팔과 마주 서 있었다. 경호원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봉팔이 자신의 총을 보나의 손에 쥐어줬다. 유리를 살리려면 나를 쏴. 보나는 총을 내려다봤다. 정말 내 정체를 태성 씨에게 팔았어요? 그래. 왜요? 봉팔은 보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는 킹피셔로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성 씨가 진실을 알면 널 데리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머셔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머셔가 먼저 유리를 찾았다.